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분량은 총 1893권, 472년간 매일매일 작성한 기록이다 보니 전체 글자 수만 해도 천자문 6만 4천 권 분량에 달한다.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무슨 이유로 자신의 치부와 과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방대한 사료를 후대에게 남겼을까? 첫 번째 이유는 책을 통해 통치의 근간인 유교 이념을 전파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의 중요 사안은 물론 백성들의 생활과 풍속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후대에게 좋은 참고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실록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역사는 바뀌었어도 진실하고 공정한 기록은 생명력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기록 정신의 정수, 조선 왕조실록. 이 안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일까?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조선시대로 들어가 본 듯한 그런 정말 느낌을 주는 바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실제 내용이 매우 자세합니다. 그래서 이 실록에 우리 보면 최근에 우리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지진 관련 기록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가뭄 피해 그리고 정치적인 기록 이외에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던 장금이라든가 공길의 이야기라든가 아주 내용이 풍부했던 이런 점은 그 시대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와서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세계사의 유례 없이 500년을 끌어온 단일 왕조 국가 조선. 전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교한 사회를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되새기는 기록이 있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만든 대표적인 기록물은 일성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이 있다. 신하의 눈으로 바라본 왕의 국정 업무와 일상.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가감없이 써내려간 기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선시대의 국가의례였던 대사례의 기록을 보면 의식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금의 옆에서 종이를 들고 기록하는 사관의 모습이 보인다. 임금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는 사관. 그 직급이 정칠품 이하의 미관 말직이었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조정에서 국정을 논의하거나 국왕과 신하가 면대하는 모든 곳에 사관이 참여했다. 8명이 교대로 24시간 왕의 곁에 머물며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한 사관들. 그들에겐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글로 남겼다. 이렇게 작성된 왕에 대한 기록을 사초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록을 편찬할 초고가 된다. 실록을 편찬하는 사관의 뜻은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사관 선발 제도를 보면 학문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사관 후보로 추천이 되면 영의정을 비롯한 당상과들의 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사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그 엄정한 소명의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조선 태종 4년, 태종이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기던 중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만다. 그때 태종이 내뱉은 첫마디,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날의 기록은 실록에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친호 공시 치마 사장 인마 복이추 불상 고 좌우할
물령, 사관, 지지. 태종이 친히 이제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노루를 잡으려고 사냥을 나갔는데 말이 넘어져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치진 않았지만 그 주변 좌우에 있던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실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도 적어서 사초에 적어서 실록에 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 태종은 그 자기가 망신당한 것이 말에 떨어져서 망신당한 것이 역사의 길이 전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것조차도 수포로 돌아가게 한 사관의 기록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인간적인 면모도 기록돼 있다. 조선 14대 왕인 선조는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럼 나란 일에도 다행 아닌가? 라는 푸념을 냈는데 사관은 이 또한 기록으로 남겼다. 조선왕조 실록은 그 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전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그 현재 왕이 재위하는 기간에 실록을 편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왕이 돌아가신 후에 실록을 편찬했다라는 거,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록을 편찬하는 또 과정에서는 사후에 뭐 어떤 기록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살아 생전에 이 전임 사관을 두고 이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이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죽으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개설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관들이 썼던 방대한 자료인 사초다. 실록은 이 사초를 바탕으로 초초, 중초, 정초를 거치면서 중요한 사실만을 추려 단계별로 작성된 뒤 사고에 보관했다. 실록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실록 때부터였다. 실록의 손상이나 분실을 막는 활자 인쇄를 해 몇 지를 찍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자나 목판 인쇄술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기록 문화를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역사의 평가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또 후대에 최대한 상세히 적어가지고 상세히 한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 기록을 전해야 된다. 오히려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관들이 어떤 그 실록을 편찬하면서 어떤 그 기록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사실을 전하고 평가는 후세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후세의 평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면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조선왕조실록 중에는 일반 종이가 아닌 밀랍을 입혀 편찬된 것도 있다. 한지에 먹으로 인쇄한 후 밀랍을 도포해 제작한 것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이는 실록의 손상을 막기 위한 방충, 방습을 목적으로 적용됐던 것으로 현재는 밀랍의 노화로 인해 실록의 손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랜 세월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일부 밀랍 실록은 응고나 변색 등으로 훼손이 심해진 상태. 손상 원인을 찾는 연구와 함께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금 현존하는 밀랍본은 이제 태조실록에서 명종실록 614책 중에서 475책만이 이제 현존해 있는데요. 명종실록 이후부터는 이제 밀랍본이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도 이제 당시에 이런 밀랍이 손상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이 실록에 대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실록에 이제 도포되어 있는 밀랍의 양이 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실록의 10%를 차지하는 밀랍본.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대부분 밀랍의 종류 중 하나인 황납 성분을 종이에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손상된 밀랍본의 복원을 위해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 실록의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소량의 밀랍 지편을 분석해서 밝혀낸 것이다. 실록의 온전한 좀 보존을 위해서 2006년부터 이제 조선왕조 실록 밀랍본 보건기술 연구라는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아주 종합적인 연구로 진행을 해서 이제 원본에 대한 이제 상태 조사, 그다음에 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재현본을 만들고요. 재현본을 가지고 그런 손상 원인에 대한 규명, 그리고 여러 가지 손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뭐 탈납 기술, 탈납했을 때 저하될 수 있는 강도를 보강하는 기술, 또 탈납 후에 보존 처리를 하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간 또 밀랍본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보관 환경에 대한 기술까지 연구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복원을 위해 원형에 가장 근접한 한지와 밀랍 등을 선정한 후 밀랍본 시제품을 제작, 복원 연구에 활용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한지에 지속적으로 열과 자외선 등을 노출시키는 열화 실험을 실시했다. 또한 밀랍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보강하기 위한 탈납 기술을 확보, 실록의 원형인 섬유 조직과 인쇄된 먹을 가능한 유지한 채 밀랍만을 완벽하게 제거해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약품과 기술을 적용한 물성 실험이 이뤄졌다. 물성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술한 개발, 기술한 재료나 기술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유물에 적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이제 물성 분석 방법입니다. 물성 분석에는 이제 광학적인 특성이라든지 기계적인 특성, 또 화학적인 특성 변화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기계적인 특성, 그런 내구력의 저하 같은 것들을 보는 방법으로 인장 강도 측정이라든지 뭐 내절도 측정 방법 등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종이가 온습도에 되게 민감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런 물성 분석을 할 때는 온도나 습도가 항상 유지되는 이런 항온학습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 신뢰성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록과 같은 종이로 만들어진 책자를 원형 형태로 되살리는 것을 지류 복원이라고 한다. 종이는 재질이 약해 세월에 따라 훼손이 될 위험이 많다.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지류를 복원하는 작업은 정밀함이 요구된다. 각지에서 발굴해서 들어온 지류는 세월에 의해 만들어진 이물질이나 노화된 부착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건식 세척 작업이 들어간다. 이때 종이에 착색된 물질에 따라 다양한 약품을 활용해 탈산 처리를 하는데 먹이나 인장 같은 것은 번짐의 위험이 있어 안정화 처리를 한다. 지류 이제 문화재 세척은 습식 세척하고 건식 세척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제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닿기 전에 이제 붓이라든지 이런 그 도구를 이용해서 표면의 먼지를 1차적으로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이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면에 물을 분무하거나 아니면 침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속에 있는 이제 먼지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결실돼서 없어진 부분이나 약화된 부분을 보강할 때는 원본 재질과 유사한 종이를 이용한다. 이때 없어진 부분을 메워 넣거나 약화되거나 찢어진 부분은 길게 띠를 대서 보강한다. 저희가 보강 작업을 할 때 쓰는 접착제는 소맥 전분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밀가루 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침이라고 해서 물에 담궈서 이제 단백질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끓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은 이제 옛날 문헌 기록에도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이런 재료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복원 작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류의 채색을 위해 안료를 사용했던 부분이 변색이나 훼손됐을 경우 원본과 최대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색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염료는 이제 그 색상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전정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리나무 열매라든지 황벽 염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과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조선 왕조실록. 실록이 다 편찬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바로 실록 원고와 사초를 세검정 차일함에서 세초하는 것이다. 이는 귀한 종이를 재생한다는 목적과 함께 실록에 쓰인 초기 원고의 유출을 막는다는 의미가 담긴 행사였다. 사초는 물론 실록에 쓰인 3단계의 원고들이 모두 포함됐다. 세초 작업이 끝난 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임금이 베푼 연회인 세초연을 벌였다. 이게 바로 이제 문서 파기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록 편찬에 있어서 세초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록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그 실록을 편찬했을 때 활용되었던 그런 역사 기록물들이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사초들인데요. 그 사초들을 그대로 어디 보관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초를 씻어서 파기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초를 파기하는 이유는 그 사초에 이제 중요한 어떤 국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한테나 막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보 보안의 차원에서 이렇게 세초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작에서 마지막 작업까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투철한 역사의식이다. 우리 민족의 기록 정신이 담긴 조선왕조실록. 이는 후대에게 모범이 되고 싶은 선조들의 올바른 역사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문화였다. 조선왕조실록은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관한 방대한 백과사전이자 중요한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은 전통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가 해당 사회의 운영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할 때 조선왕조실록은 전통시대를 대상으로 했던 훌륭한 선례입니다. 또한 현대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이 필요한 역사적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 이후 숱한 화재와 전란을 겪었던 조선. 그렇다면 보존이 어려운 종이로 만든 실록을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조선 전기까지 실록은 전국 4곳의 사고의 분산에 보관했다.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도였다. 한양에서 완성된 실록이 전국의 사고로 옮겨지는 과정은 왕의 행처와 동일할 정도로 엄중한 작업이었다. 조선 초에 건국 직후에는 도성의 춘추관과 그다음에 충청도의 충주에 사고를 두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충주 사고 같은 경우 도성 내에 위치해 있어 화재와 같은 재난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성주 그다음에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추가로 두어서 화재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여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총 4개의 사고가 위치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 4대 서고 중 하나가 위치했던 전라북도 전주. 실록과 왕의 얼굴을 그린 어진 등을 보관했던 사고. 외부 환경에 약한 종이를 주로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건축 방법부터 실록 보존을 위한 과학적인 건축법으로 축조됐다.
지붕을 만들 때 다른 건물과 달리 경사지게 만들고 처마를 이중으로 올려 빗물이 고이거나 눈이 쌓이는 것을 막았다. 또한 창을 만들 때 창호문 바깥쪽에 나무로 된 창문이 하나 덧댄 이중창으로 했다. 강렬한 햇빛과 습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다. 또한 2층 누각 형태로 지어 통기성이 유지되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했다. 전주 사고는 누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각 형태로 지은 것은 지면으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고 충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2층 누각 형태로 해서 책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전주 사고에 보관돼 있던 실록은 태조부터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804권. 당시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 실록은 오동나무와 버드나무, 피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책함인 실록궤에 봉인돼 보관돼 있었다. 국가의 기록물인 실록을 왜 나무로 만든 함에 보관했던 것일까? 실록을 담아두는 상자는 당시 구하기 쉽고 가벼운 특징을 가진 오동나무 등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변형이 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에 널리 쓰였던 목재였다. 이런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수분에 강해야 됩니다. 나무는 수분이 닿지 않으면 반영구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오동나무라든지 피나무라든지 또 버드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좀 수분을 좀 잘 덜 흡수하고 수분에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록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였던 목재는 오동나무. 실제로 좀이나 벌레에 강하며 습도 조절이 잘 돼 예로부터 가구나 악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목재이다. 책의 변질을 막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그 오동나무 안에 있는 그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잘 안 들어온다는 점 하나하고 또 그 자체의 화학적 물질 때문에 본래 그 좀 같은 게 잘 쓸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동나무가 그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좀도 잘 안 쓸고 습기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배령도 잘 안 일어나지 않고 해서 아마 함을 만드는 데는 책함을 만드는 데는 가장 적합한 나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동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목재 내에 비어있는 곳인 공극이 큰 편에 속한다. 또한 이 공극 안에는 특정한 성분으로 채워져 있어 수분을 머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도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세포벽이 굉장히 얇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관은 타일로시스라는 물질로 꽉 차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분을 잘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썩지도 않습니다. 실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록의 관리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한 포세형 지안을 보면 철저한 기록만큼 꼼꼼한 보존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실록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는지는 서울에서 춘추관 관리가 직접 내려와 정기적으로 거행된 포세 의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세는 약 한 3년에 한 번씩 서울의 사관이 명을 받고 내려와서 사고를 개방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사고라는 것은 사관만이 개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고의 건물의 보수라든가 실록궤 보수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포세는 그 명을 받은 사관이 실록각에 도착을 해서 먼저 사배로 그 인사를 예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봉심이라고 해서 사고문을 개방을 하고 실록궤의 상태 유무를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습기를 제거하고 부식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실록을 실록궤에서 꺼내 바람을 쐬이는 행사인 포세. 실록을 한 장 한 장 일일이 넘겨가며
햇볕과 바람에 종이를 말린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의 습기를 보세 작업이 끝나면 사고에 보관하기 위해 다시 실록괴에 넣는 봉과식이라는 의례를 거친다. 이 과정 또한 엄숙하면서도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록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진행된다. 실제로 실록괴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도 함께 넣어 봉인한다. 첫 번째로 먼저 깔리는 붉은 보자기.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15권에서 20권 정도의 실록을 담았는데 이때 책과 책 사이에는 초주지를 끼워 넣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했다. 한쪽에는 청궁과 창포와 같은 한약재 주머니를 넣었는데 해충과 습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맨 마지막에는 기름 먹인 종이를 덮어서 한 번 더 습기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 실록을 오래 보관했다. 이런 정성이 있었기에 실록은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봉과 의식이 끝나면 책함을 봉인한 후 책의 상태와 포세 상황 등을 책으로 작성해 남긴다. 기록의 유출과 관리 상태 모두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실록은 위기에 처한다. 왜군이 한양으로 진격해오는 길목에 있던 춘추관과 충주, 성주에 있던 실록이 모두 불타버리고 만 것이다. 왜군의 진격로에 위치한 전주 사고마저 위험에 처한 상황. 나라는 망해도 역사는 인멸될 수 없다는 조선의 기록 정신이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전주 사고에 세워진 이 비는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처한 전주 사고에 숨가빴던 상황을 말해준다. 실록이 소실될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조선 왕조 실록을 지켜낸 손옥록과 안의의 행적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현 참봉이었던 오이길은 왜군이 전주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도 태인의 선비였던 손옥록과 안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인들을 이끌고 전주로 와서 경기전에 보관되어 있던 태조 어진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국가 주요 기록물 등을 모두 모아서 정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전주에서 일주일에 걸려서 정읍의 내장산에 있는 은봉함에 도착을 했고요. 뜻을 같이 하는 유생들과 함께 54궤짝이나 되는 실록을 짊어지고 피난길에 오른 두 사람. 전쟁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이유는 실록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불안정한 환경과 전쟁 상황에서 실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두 사람. 실제로 안의가 남긴 임계 기사를 보면 370일간 숙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산속에서 1년 넘게 불침번을 서며 실록을 지켜낸 것이다. 실록에 이한 과정과 그다음에 수직, 즉 당직을 섰던 기록이 수직 상체일기로해서 남아 있는데요. 이 기록을 따르면은 안의와 손옥록이 같이 그 당직을 섰던 수직을 섰던 것이 53일, 그다음에 안의가 혼자 섰던 게 174일, 손옥록이 혼자 섰던 게 143일로 약 1년여를 내장산 용굴함에서 실록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내장산에 있었던 실록은 충청도 아산과 황해도 해주를 거쳐서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에 안치가 되게 됩니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성스러운 땅이자 고려 대몽항쟁의 주무대였으며 서양 세력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강화도. 손옥록, 안의 두 사람이 살려낸 전주사고실록은 춘추관에 봉안됐다. 이후 선조 36년에 내벌로 다시 등사돼 이곳 강화도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조선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삼국시대에 축조된 삼랑성과 호국도량 전등사 인근에 사고를 마련한 것이다. 외란의 상황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실록은 강화도를 포함한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등 5군데 사고에 나뉘어 보관된다. 전쟁이 끝나고 사고는 이제 깊은 산속이나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만이산이나 강원도 오대산, 평안도 묘양산, 경상도 태백산과 같은 깊은 산속으로 사고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도성 안에 있는 춘추관을 더해서 이제 5대 사고를 갖추게 됩니다. 이 중 춘추관에 있는 실록은 이괄은한 때 소실이 되었고요. 강화도 만인산에 있는 실록은 그 화재로 인해서 정독산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조선 역사의 집대성인 실록의 가치를 알아보고 귀히 여겼던 선조들의 해안과 목숨을 건 노력. 지금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기록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 기록을 중시했던 조선의 시대의식, 그 역사 정신이야말로 실록이 우리에게 남긴 더 중요한 유산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돼 있는 부산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에 정족 삼봉과 함께 조선 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을 떠다니던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이 1985년 이곳 부산 국가기록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6.25 때 처음에는 그 정부가 그냥 내려왔지만 일사후퇴 때는 실록도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2유교가 온다면 실록을 분산 보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대학교에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이 있는데 태백산본을 이 부산기록관 개관을 하고 바로 이듬해 1985년에 이쪽으로 분산 보존하게 됐습니다. 1950년대 국사편찬위원회가 태백산본을 영인하여 일반에게 배번. 이후 지금의 조선역사연구와 방송사극 등은 이곳 부산에서 보관 중인 태백산본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침략 등으로 숱한 위기를 겪었던 조선 왕조실록. 지난 2015년 이곳에 전용 서고가 만들어지면서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되고 있다. 저희 부산 기록관은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문화재법에 의거하여 원본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고 내부에는 24시간 항온 항습을 통해 온도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습도 45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최적의 온습도 환경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실록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용 서곤의 천정과 벽은 실록의 온도와 습도 관리에 맞는 환경을 조성했다. 바로 유해 생물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동나무 조습 패널을 활용했다. 또한 조선의 보관법을 이어받아 오동나무로 만든 책함을 이용했다. 책함을 쌓아놓는 서가 역시 방충, 방습 효과가 있는 오동나무와 소나무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압 질소가스를 활용해 실록 전용 방화 구역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기록과 관리로 환경에 변화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 등을 갖췄다. 선조들의 위대한 기록 유산을 후대에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도덕 정치를 구현하는 아주 근본 원리였는데, 그 외에 세종실록을 보면은 지리지 등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보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존될 때 우리 역사가 보다 풍부하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력을 가진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남겨진 글자 하나하나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는 너무 기록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가 뭐 방송 각종 출판물, 그래서 이런 기록을 정말 잘 정리하고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록을 우리가 제대로 잘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이런 그 중요한 사항들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게 또 남겨진 뭐 과제이자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기록 한류를 써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록 보존하는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